The most terrible thing in our lives is death, because it means an end. 6천만, 무려 공이 7개나 붙은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해마다 발생하는 사망자 수입니다. 일주에 2명, 매일 16만 명씩 죽음을 경험하는 셈이죠. 이렇게 누구나 피하고 싶지만 절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관문이자 통과일의 죽음. 그런데 죽음을 운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1985년 8월 10일) 1번 잘 123기 추락사고로 520명 사망. 2001년 9월 11일 미국 쌍둥이 빌딩 테러로 2,843명 사망. 2004년 10월 26일 인도네시아 쓰나미로 23만 명 사망. 사고, 테러,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보도될 때마다 우리 모두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닥칠지 모를 죽음의 위협에 불안감을 느끼며 재난과 죽음 앞에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된다. 그런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러한 재난에서 벗어나 예상치 못한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그것은 이른바 하이니의 법칙으로 한 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그 이전에 29번의 경미한 유사 사고가 발생하고 주변에서 300번의 이상 징후가 감지됨을 밝힌 법칙이다. 미국의 대형 사고 사례를 분석해 이러한 법칙을 발견하게 된 미국의 보험회사 간부 허버트 윌리엄 하이니는 하이니 법칙을 발표하며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을 예로 들었는데,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을 분석한 결과 사건이 발생하기 전 선체 이상, 부품 고장, 기관사의 실수 등 29번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반복됐고 배가 갑자기 멈춘다거나 정전이 된다거나 하는 크고 작은 징후들이 300번 이상 나타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형 사고에 반드시 존재하는 하이니 법칙을 역으로 이용해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 발생하는 29건의 경미한 사고와 300건의 이상 징후를 잘 감지한다면 재난을 피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사망 역시 비껴갈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런데 하이니 법칙을 반박하고 나선 일부 학자들, 그들은 죽음이 운명에 의한 것이라서 설사 그 징후를 감지하더라도 절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데스티네이션 현상을 들었다. 비행기 사고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결국 모두 죽음을 맞이한다는 내용의 영화 데스티네이션. 이 영화의 제목을 따서 만든 용어 데스티네이션 현상은 죽음의 징조를 알고 죽음을 피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정해진 운명에 따라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경우를 뜻한다. 즉,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운명을 피할 수 없으며 예정된 운명대로 정해진 시간에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세계 곳곳에서 데스티네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다음의 것들이 있다. 브라질을 여행 중이던 조안나 간탈레르. 브라질에서의 일정을 마친 그녀는 파리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다. 대형 사고에 연루돼 죽음을 맞이했을 그녀. Oh God. 하지만 운 좋게 차가 막혀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조안나는 독일에서 시체로 발견되는데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I can't imagine taking the flight.
I came to Germany instead of Paris because I got scared. I know. 그랬다. 여행지를 급하게 변경한 조안나는 다음날 독일 미넨 공항 앞에서 트럭에 치여 숨졌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녀의 죽음은 정말 예정된 운명에 따른 것이었을까? 여기 또 하나의 놀라운 사례가 있다. Good morning, David. Good morning to you. 2001년 뉴욕에서 일하던 데이빗 서킷은 연인날과 다름없이 건물 로비에서 경비원과 인사를 나눴다. 그런데 갑자기 두통을 느끼는 데이빗. 그는 건물 밖으로 황급히 뛰쳐나갔다. 바로 그 순간 엄청난 굉음과 함께 건물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리는데 그가 일했던 건물은 세계무역센터다. 그날은 2001년 9월 10일 9.11 테러가 발생했던 날이었던 것이다. 하마터면 9.11 테러의 희생자가 될 뻔했지만 불길한 예감 덕분에 소중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데이빗 서킷. 하지만 어이없게도 그는 감전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의 사망 날짜는 2003년 9월 11일 9.11 테러가 발생한 지 정확히 2년 되는 날이었다. 9.11 사고 생존자가 2년 뒤 같은 날에 결국 사망한 놀라운 이야기. 데이빗 서킷의 운명은 9월 11일로 예정돼 있었던 것이었을까? (1998년) 러시아에서 발생한 이 사건 역시 가히 충격적이다. 모스크바의 한 은행에서 경비를 보던 25세의 남자는 은행에 침입한 강도를 저지하던 중 강도에게 총을 맞고 그대로 쓰러졌다. Вызывайте скорую. Мне кажется, что он мертв. Что нам делать? Вызывайте скорую. 그런데 바로 이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는 경비원. Бронежилет спас меня. 경비원은 입고 있었던 방탄복 덕분에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 경비원은 자신의 집에서 파티를 열었다. 그런데 Да я Вадим непобедимый, Вась. Меня ни нож, ни пистолет не берет. А ты кто? Правда? Давай проверим. 술에 취한 그는 방탄복을 입고 동료들에게 자신을 찌르라며 호기를 부렸다. 이에 동료는 장난으로 그를 칼로 찔렀는데 하필이면 방탄복 틈새를 찌르는 바람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한 바로 그날 밤 싸늘한 죽음이 되고 만다. 그는 그날 죽을 운명이었던 것일까? 죽음의 위기에서 목숨을 구했지만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던 세 사람. 세 사람의 사례는 데스티네이션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데 하지만 데스티네이션 현상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데스티네이션 현상을 부정하는 학자들은 그 근거로 2005년 미국의 한 수학자가 발표한 죽음의 확률에 대한 연구를 내세웠는데 보고서에 따르면 평생 비행기 사고를 당할 확률이 2만 분의 1, 자동차 사고를 당할 확률은 36분의 1, 감전으로 죽을 확률은 5천분의 1, 총기 사고로 사망할 확률은 325분의 1이라고 한다. 이러한 수치를 조안나의 경우에 대입해 비행기 사고를 당한 뒤 자동차 사고를 당할 확률을 계산해보니 72만 분의 1이었다. 반면 미국 내에서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4,505만 7,474분의 1로 학자들은 로또 당첨 확률에 비해
조안나가 비행기 사고와 자동차 사고를 연달아 당할 확률이 훨씬 높은 수치였음을 지적했다. 즉, 데스티네이션 현상은 사실 확률상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는 것이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거쳐야 할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 죽음. 일부 학자들의 말대로 죽음은 정말 예정된 운명인 것일까? 일찍이 공자는 죽음이 예정된 운명인지 아닌지를 묻는 제자에게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